네, 계속해서 하반기 코스닥 시장 전망, 전략과 유망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김서훈 이사와 그리고 이추원 대표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상반기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흘러가면서 코스닥은 다소 밀려난 모습이었는데 오늘 보면 그래도 좀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많이 오른 섹터들,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던 52주 신저가를 얼마 전까지 찍었었던 종목과 섹터들 쪽에서 소위 말해서 순환매 쪽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죠. 이렇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이제 시작한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조정이 나고 있는 주도 섹터들을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 딱 관건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좀 극단적인 전략은 아니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되는데요. 또 한 번 역대급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만 가지고서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 활용을 보시고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오늘 잘 가다가 뭐 거의 10%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테크닉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해서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금투스 회피에 대한 물량, 그리고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 등 수급적인 요인들이 코스닥 시장이 정말 불리합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펀드 시장 같은 경우는 금투스 쇼크에 좀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코스닥 시장 쑥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예. 보통 밀리게 되면 개인들이 사는데, 그 개인들이 이제 뭐냐면 이게 펀드 환매를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매년 이제 투신하고 사모펀드도 순매도가 지금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거 좀 뭐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펀드런까지 나오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좀 쉽게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금투스든 무엇이든 간에 좀 정부나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좀 전략을 그래도 좀 뭐랄까요, 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이쪽을 주목을 해주시고 계신데. 주목하고 계신 혹시 코스닥 종목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네.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컬러 자체가 조금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소위 그러다 보니 신선한 것을 좀 찾고 싶어하는 어떤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헥토 파이낸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부터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뭐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뭐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일단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시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매출 채권 팩토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아마존에서 물건 값을 정산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 회사가 먼저 땡겨서 주는 겁니다. 먼저 지급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환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산 기간 짧아지기 때문에 자기 사업적으로 봤을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아마존이 지난주에 이 한국 K뷰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좀 많아질 거라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소위 빈집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비싼 종목도 아닙니다. 퍼밸류션이 한 10배에서 한 12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 자본금이 47억이에요. 47억인데 지금 대주주와 그의 어떤 자사주들을 합하게 되면 52% 지분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유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주하는 정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 같은 종목도 눌림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은 우리 지난주에 이추원 대표와도 같이 특징주로 살펴봤던 종목인데 하반기에 또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많이 갔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못 갔던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또 상충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너무 이제 극단적인 전략보다는 사고 싶었던 종목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2차 전지와 바이오 쪽도 같이 또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추원 대표는 또 코스닥 하반기 전략 안에서 그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좀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뭐 오늘 하루 종일 나온 얘기가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약하다. 이제 그런 이유는 사실 시가총액 산정 기준이니까 2차 전지 때문이 될 텐데 네. 앞서 이제 이한나 연구위원이 이제 반등할 거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비하하고 에코프로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또 하나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트럼프 후보의 이런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는 미국 여론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2차 전지 시총 상위주의 주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와서 일정 부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반영이 되어야 시장의 흐름이 좀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손실이 고점 대비 3분의 1이니까 그 가운데 샀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손실률이 굉장히 클 텐데 그러면은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반등이라도 나와야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 자금들이 또 다른 시장에 돌아다녀야 이제 거래 대금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 쪽으로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의 반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개별주 위주의 테마주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헥토파이낸셜 이런 얘기도 사실 여의도에서 얘기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3일 동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테마 장세가 이루어질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실적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꺾이지 않았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 섹터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는 분명히 한번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2차 전지가 지난해 무너졌었던 이유는 그 기대감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꺾였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반도체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수출주들은 실적이 꺾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꺾이는 시점을 차라리 매도 시점으로 보고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봤다가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키우는 기존의 주도주에 대한 시각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개별주와 테마주의 장세가 지속이 된다면 그 안에서 하반기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더 주목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또 코스닥이 또 바이오 쪽이 좀 유망하다 보니까 이제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JLK라는 어. 종목인데 네. 내일 대표님이 나오신다는 얘기를 방금 들어가지고 저는 프리뷰 차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한님 보여줬잖아요. 네. 네. 저희가 상반기에 한 120개 정도 기업을 갔다 왔었을 때 JLK가 좀 인상 깊었던 종목 중에 사실 하나였었거든요. 일단 뇌졸중과 관련해서 이런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 뇌졸중이라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이제 발생을 하고 글로벌 사망 원인 순위 2위가 이제 뇌졸중인데요. 글로벌 뇌졸중 전체 시장 규모는 2030년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 뇌졸중 진단 표준화율은 지금 30%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이라는 의료 강대국조차도 오진율이 17.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세계 최다 뇌졸중 진단 11가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5월 달에 미국 FDA에서 AI 솔루션 인허가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올해 매출액 100억 원을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이 목표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불과 4년 뒤인 2028년도에 매출액 가이던스를 6천억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4년 뒤 올해 100억인데 내년에 매출액 6천억 원을 제시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루닛이나 뷰노도 결국 이런 그림으로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회사가 뭐 FDA 승인이랑 보험 수가 등록 이런 미국 시장 진입을 통해서 이 회사의 이런 속도가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확인은 내일 이 시간 방송으로 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한 종목씩만 더 추가해 주시겠어요? 이사님부터 짧게. 네. 이제 숲이란 종목 한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아프리카 TV죠? 네, 맞습니다. 이름 바꿨고요. 저 사진 누군가요? 아, 죄송합니다. 옛날 사진입니다. 네. 의문의 일패. 요새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카페24가 한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측면에서 헥터 파이낸셜도 그렇고 숲 이 세 개 종목이 지난주부터 시장 대비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숲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해 별풍선이라고 하죠. 이 기부 경제 뭐라고 표현을 후원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지만은 이게 진짜 지나고 보면은 이게 5월 누적 별풍선 개수가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뭐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으시지만 그만의 어떤 경제는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상반기에 이제
롤의 디도스 이슈 때문에 좀 이 롤 방송이 좀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는 개인들의 선수 방송들이 이제 다시금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또 숲 역시도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카페24, 헥터 파이낸셜 그리고 숲까지 이 세 개 종목을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이 다 비슷하네요. 하반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충원 대표의 마지막 한 종목 더 네. 본다면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퓨처캠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어느덧 조용조용하게 다시 한번 연중 신고가 부근으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에 탐방을 다녀왔었을 때 시장 조사를 했었을 때에는 글로벌리 방사성 의약품들 회사들의 매출액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앞다투어서 방사성 의약품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작년에 빅파마에 관련 회사 M&A가 6건이었는데 평균 인수 금액이 2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글로벌 방사성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2년 52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2년 13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노바티스의 방사성 의약품 플루빅토가 매출이 굉장히 최근에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사의 FC705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에서 플루빅토 대비 50%의 투여량으로 높은 효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경제하고 인터뷰를 했었던 지대윤 퓨처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단용 의약품을 세계 4번째 개발했다는 소식을 좀 전했는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아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이 코스닥 시장을 다시 한번 또 빛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유망 종목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그리고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